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게 잘 안 되네. 세 가지.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의 제목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제목은 7천만 원으로 고시원 재테크로 5년 만에 10억 부자가 된 방배동에 사는 아주머니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이제 제가 7년 전에 처음 뵀어요. 7년 전에 처음 뵙고 제 강의를 할 때 수강생으로 오셨던 분인데 굉장히 절실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일을 하시다가 다치셔가지고 일을 이제 못 하시는 상황이 됐죠. 이 아주머니는 이제 전업주부셨고, 그리고 전세를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애들은 한참 이제 돈이 들어갈 테고 생활비도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소득이 딱 끊기니까 삶이 막막했었죠. 그런 이제 절실한 상황에서 제 강의를 들으러 오셨고, 그때 제가 했던 여러 가지 강의 내용 중에 이제 고시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로 이분이 재테크를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김포에 원룸 건물 하나, 그리고 방배동에 고시원 하나, 그리고 동작구에 또 조그맣게 고시원 운영하시고, 지금 이제 신축 중인 게 일산에 다중주택이라고 하죠. 원룸주택을 또 하나 신축 중입니다. 요거까지 다 지어지게 되면 이분의 월 소득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재산은 전체 다 합쳐보면 한 17억 정도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한테 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요. 이 아주머니가 해냈다면 여러분도 다 해낼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 들으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남편께서 막노동을 하시다가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좀 상황이 안 좋아져서 공사판에 잡부로 이제 나가시다가 일을 하시다가 이제 떨어지신 거예요. 2층에서. 그래서 이제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꼼짝도 못 하게 된 이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고등학교를 막 졸업해서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던 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둘째 딸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아주머니 전업주부셨고, 방배동 오래된 빌라에 이제 전세로 살고 계셨어요. 그때 전세로 살던 금액이 이제 2억 5천만 원인데, 그리고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건 한 1,000만 원 정도?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분의 재산에. 얼마나 이제 이분이 막막하셨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제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고시원 재테크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분이 방배동 2억 5천만 원 이제 전세를 살고 현금은 1,000만 원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 저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금으로 이제 고시원 재테크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봤더니 한 7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전세 2억 5천 중에 7천만 원을 이제 대출을 받았습니다. 7천만 원을.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렇게 뒤져서 인터넷에 보면 이제 고시원 매매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찾았던 이제 고시원이 그 은평구에 보면 이제 증산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증산동에 있는 오래된, 그리고 관리가 거의 안 돼서 헐값으로 나온 그런 이제 고시원을 찾게 됐습니다. 한 면적은 한 100평이 좀 넘고요. 그리고 2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철에서도 멀고 또 그 주변 환경도 안 좋고 건물도 되게 오래됐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안에 그 고시원의 방이 48개 정도 됐었는데 4개 빼놓고는 전부 다 공실이었어요. 굉장히 싸게 나온 겁니다. 그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근 한 3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셨을 텐데, 처음에 하셨던 분들은. 근데 기존에 계셨던 분도 이게 뭐 공실률이 너무 많다 보니 관리비하고 월세마저도 못 내고 계속 보증금에서 까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거의 헐값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에 나왔냐면 권리금 2천만 원. 사실 시설 권리금만 해도 최소 3억 정도가 되는데 이분도 그냥 이걸 뭐 받을 생각 안 하고, 왜냐면 계속 운영하게 되면 계속 적자니까 빨리 이제 털고 나오시려고 그냥 그 시설 권리금 2천만 원만 내부 인수를 하는 조건을 했었죠. 그리고 요 건물에 대한 이제 전세 보증금이 4천만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6천만 원이면 인수가 가능했었죠. 7천만 원 대출 받은 거에서 보증금 4천만 원, 그리고 시설 권리금 2천만 원 해서 6천만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00만 원이 남죠. 자, 우리 고시원을 갔었을 때 고시원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관리가 이제 거의 안 돼서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불도 꺼져 있고, 심지어 막 거미줄도 있고, 또 벽지도 이렇게 막 뜯어져 있고, 그 고시원에 보면 공용 주방인데 공용 주방도 뭐 냄새 나고 막 한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께서 뭐 이걸 이제 사람들 불러서 다 이거를 인테리어를 새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는 이걸 직접 다 하신 겁니다. 다 청소하고 여기 등
안 들어오는 거 직접 다 가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뭐 이렇게 띠지를 둘러서 좀 더 예쁘게 만든다든가, 그 당시 500만 원 정도로 아주 말끔하게 거의 한 보름에 거쳐서 완벽하게 세련되진 않지만 그래도 누가 보기에도 깨끗하게 이제 만들었던 거죠. 사실 이 보름 동안 그분이 했던 그 노력이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 하셨다고 해요. 자기 인건비로 이렇게 다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고시원을 깨끗하게 보기 좋게 깔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고시원에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아니죠. 이거는 이제 고시원에 들어올 손님을 받기 위한 이제 최소한의 준비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분이 이 고시원을 살렸을까요? 또 어떻게 이 7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분이 지금 이렇게 큰 부자가 됐을까요? 여기서부터 보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까 여기 고시원의 위치가 지하철에서도 멀고 동네도 안 좋고 건물에 이게 4, 5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다 불리하죠.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저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1일 3식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시를 하고 계신 고시원 분들한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제공을 했던 겁니다. 1일 3식을. 거의 가정식처럼. 밥, 반찬, 국까지 다. 위치도 좀 안 좋고 해서 여기는 평균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30만 원 정도 내고 들어오실 정도면 되게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밥을 외부에서 사 먹기도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 끼니를 제공하니까 얼마나 이분들한테는 큰 장점이에요. 요즘 뭐 사 먹어도 7천 원 정도 하는데 하루 3끼 사 먹으면 최소 2만 원이죠. 한 달이면 2, 3은 6,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식비가 외부에서 다 사 먹는다고 하면. 근데 여기서 이걸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공짜로. 이게 이제 크게 가장 큰 이제 경쟁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일 3식을 해준다는 거를 내가 또 알려야 되잖아요. 이걸 뭐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 길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알렸습니다. 어떻게 알렸냐면, 자, 그 당시에 이 아주머니의 딸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 대학 입시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도와서 이제 그 당시에 같이 하게 되는데 젊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수업 중에 이제 블로그 마케팅 수업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무료로 듣게 했어요. 그래서 젊으니까 빨리빨리 습득을 하더라고요.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배워서 지금 어머니가 인수한 그 고시원에 대한 소개를 블로그에다 계속 올렸던 거죠. 방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위치는 어디고, 그리고 어머니가 제공하는 1일 3식을 다 사진으로 찍고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아주 그냥 누가 봐도 진짜 먹고 싶게끔. 그래서 저희 고시원은 1일 3식을 집밥처럼 항상 건강하고 깨끗하게 맛있게 제공합니다라는 것들을 블로그에 계속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불과 2개월 만에 그 아까 48개 중에 4개 차고 44개가 공실이었다고 했는데 그게 다 차버렸어요.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심지어는 그 뒤로도 계속 그 문의자들이 들어와서 대기 수요자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이 잘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방배동 아주머니의 성공 3요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셀프 인테리어입니다. 이 고시원이 제법 컸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내가 돈을 들여서 뭐 인부를 사다가 다 했으면 아마 몇 천만 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죠? 혼자 벽지를 사다가 전등을 사다가 누구한테 물어서 배워서 다 셀프로 인테리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4, 5천 들 거를 1,00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다 해결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1년 정도의 운영 기간 동안에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기시키고 청소하고 하면서 고시원을 밝고 깨끗하고 쾌적하게 항상 유지를 하셨어요. 예전에 되게 칙칙하고 어둡고 냄새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만족했던 거죠. 이게 이제 성공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면 성공의 이제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네, 1일 3식입니다. 이 고시원이 여기서도 멀고 건물도 되게 오래됐고 주변 환경도 안 좋고 심지어 4, 5층이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었어요. 걸어서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좋은 요건 다 갖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뭐냐면 1일 3식입니다. 고시원에 사신 분들은 되게 가난해요. 최소한의 주거 품질을 살다 보니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죠. 근데 이분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집밥처럼 반찬과 국까지 해서 이분들한테 제공했던 겁니다. 정말 이 고시원에 있었던 분들은 너무나 큰 혜택이죠. 그래서 한 번 들어왔던 사람들은요, 웬만한 이유가 아니면 나가질 않고 여기 계속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 혜택을 주는 데가 없었으니까. 물론 이분이 이 1일 3식을 하는 데는 이제 많이 이제 준비가 필요했지만 이 입실자들한테 굉장히 큰 만족을 이제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제 성공 요소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성공 요소가 뭐죠? 자, 이렇게 좋게 깨끗하게 만들고 쾌적하고 또 1일 3식을 제공한다고 해도 이게 알려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 성공 요소는 바로 이제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따님이 제가 그 당시에 했던 블로그 마케팅 수업을 들어서 블로그에 어머니가 하시는 그 고시원이 얼마나 깨끗하고 쾌적하고 또 1일 3식을 제공해서 맛있는 매일 3끼를 제공하는 그런 식단도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하면서 불과 이제 인수 받은 지 한 4개월 만에 이제 다 만실로 이제 채우게 되는데 이 성공 요소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셀프 인테리어. 두 번째, 1일 3식 제공. 세 번째, 마케팅. 이렇게만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증금 4천만 원에 권리금 2천만 원 해서 총 6천만 원 인수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과 1년 뒤에 이걸 팔게 되는데요. 얼마에 팔게 되게 되면 이제 보증금 그대로 이제 권리금, 본인이 투자했던 권리금 2천만 원인데 나중에 1억 2천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왜죠? 운영이 잘 되니까. 그 고시원을 인수를 받으셨던 분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인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안정되게 수익을 가져가셨고 또 이걸 판 아주머니도 목돈 1억이 이제 추가로 생기게 된 거죠. 내 돈 이제 6천만 원, 물론 이제 그 비용 1천만 원까지 7천만 원 넣어서 이거를 권리금 1억 2천에 파셨으니까 1억 정도의 추가 소득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뒤로도 이 아주머니께서는요,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상태가 안 좋은 고시원을 사서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1일 3식을 제공하고 또 따님의 노력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손님을 끌어모으고 해서 또 1년 이내에 또 되팔고 하는 과정들을 이제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3년 동안 이걸 한 4건 정도를 하면서 7천만 원으로 시작한 이 돈이 한 4억 원이 넘는 돈을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말이 쉽지만 사실은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분이 제가 그 당시에 할 때 아침에 이렇게 가서 보면 새벽 4시에 일어나신다고 해요. 왜냐면 6시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딱 정해진 시간에 하시는 게 아니라 다 드시는 시간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음식 차리고 설거지하고 반찬하고 이게 아침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고단한 이제 일과죠. 이걸 이제 1년 동안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따님은 열심히 그거를 블로그에 올리고. 그렇지만 그 노력의 대가로 1년에 순수하게 1억이 넘는 추가 소득을 이제 만들어낸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1억은 이제 자본 가치 차익이고요. 이분이 이렇게 운영하면서 매달 들어오는 그 입실료를 통해서 저축한 돈만 해도 꽤 됩니다. 그래서 운영 중에는 운영 수익, 또 매각을 해서 또 매매 차익을 누려서 이분이 이제 지금은 재산이 한 17억 정도 됩니다. 현재는. 김포에 건물도 2채 갖고 계시고요. 방배동에 고시원 하나 있고 또 동작구에 고시원을 또 하나 운영 중인데 큰딸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큰딸도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취업보다는 이런 이제 부동산 재테크로 부자가 되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걸 보면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내 노력으로 이 부를 쌓아가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취업보다는 부동산 재테크로 부자가 되는 이제 꿈을 갖고 이제 졸업과 동시에 이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누구든지 정말 절실하게 마음을 갖고 노력을 하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이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 주변에는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부자가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나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고시원으로 해서 한 사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음 영상 때는 그러면 대체로 고시원이 뭐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장단점은 뭐고
또 고시원 계약할 때 알아야 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